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오늘도 역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운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12운성, 사주학 용어들은 정말 외워야 될 것들도 많고 그보다는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했는데요. 12운성은 또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시간에 될 리도 없고 여러 번의 강의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강의는 아주 총론적인 개론적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깊이 있는 강의는 중급과 고급으로 가면서 좀 더 변화되는 강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2운성이란 10간의 오행을 12지에 대비하여서 왕하고 약한 성질을 파악할 때 쓰이는 이름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개념 정리.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개념 정리가 제일 어려워요. 이해가 가시나요? 10간의 오행을 12지에 어떻게 대비했는지 막연하시죠? 우리 자제분들 있으시죠? 자제분들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이런 느낌입니다. 개념 정리는 매일 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 머릿속에 한 번에 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서 설명해 줄 것인가? 이게 교육학의 근본이 되는데요. 저는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천간의 기운을 지지에 접목시켜서 그것을 12가지 왕생휴수사와 연관하는 것이 바로 12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할까요? 사주에서 보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어요. 그죠? 일주에는 일간과 일지가 있어요. 그때 자기 일간, 사주의 일간을 통해서 한번 자기의 무엇을 보는 12운성을 찾아보는 거예요. 12운성은 일간이 어떤 지지를 만나느냐. 대운에서도 보면 내 일간은 경술일이야. 예를 들면 경술일인데 대운에서 병자대운을 만나요. 예를 들면이에요. 병자대운을 만나면 이 경이 어떻게 해서 12운성을 만나게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오늘의 수업의 관건이에요. 그러면 12운성이 뭔지부터 알고 갈게요. 이렇게 12가지를 놓고 봤을 때 시계 방향의 5시를 기점으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 시점으로 보실 거예요. 장생, 이 단어 먼저 좀 어려워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장생, 사람이 태어나는 시점입니다. 그걸 새벽 5시라고 놨어요. 장생. 사람이 태어났으면 바로 걷지 못하죠. 목욕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목욕은 신생아를 목욕시키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목욕시키고 키우고 자라는 시간, 예를 들어서 3살 또는 10살까지도 계속 목욕하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이 목욕하는 시기는 이제 신생아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커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관대, 사모관대를 쓰는 관을 쓰는 단계인데 10세부터 우리가 공부 많이 하는 시기가 오죠. 10세부터 20세 정도까지를 우리는 관대의 시기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까지 청소년기까지 초, 4, 5, 6, 중1, 중2, 중3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가 바로 관대의 시기인데 의관을 갖추어 활동하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교복 입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걸록의 시기가 와요. 옛날에 우리 뭐라고 하나요? 녹봉을 먹다 그런 얘기 하죠. 녹봉이라고 하죠. 이제 두음 법칙에 의하면 이 녹봉을 먹는 시기, 지금 현대인은 좀 달라졌어요. 그죠? 지금 요즘 아이들 30살 넘어야 직장 제대로 다니지 그 전에 알바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 12운성을 만들 그 당시에는 걸록의 시기가 20대부터일 거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걸록의 시기, 내가 나아가
낳아서 엄마가 키워줘서 공부해서 녹봉을 먹는 시기, 나라를 위해 일하고 월급도 받는 시기. 자, 20, 30대에 열심히 돈 벌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제왕의 시기, 중년에 이르게 되겠죠. 30대에서 약 현대판으로 따지면 요즘 50대도 되게 젊어요. 그죠? 50대까지를 제왕의 시기로 보는 거예요. 가장 성숙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 와, 40대 부록의 나이라고 하지만 그때 가장 많은 변화를 갖지 않나요? 뭐 직장 생활에서도 말단 직원부터 시작했다면 과장, 부장, 전무, 이사까지 쫙쫙 올라가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고요. 그때부터 언제까지일까요? 한 예를 들면 57세 은행 직원이 57세에 퇴직하게 되겠죠? 요 정도. 아니면 직장에 따라 달라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63세에서 65세까지 늘어났을걸요? 65세까지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직업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이 안 좋으면 40대에 정년퇴직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때부터 쇠퇴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48세 때 제왕의 시기가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게 성숙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가 바로 제왕의 시기예요. 이제 누구나 다 같이 늙는 시기가 와요. 쇠퇴하는 시기가 와요. 이때가 사람들은 예를 들어 55세부터 쇠락하는 시기에 65세라고 본다면 늙기 시작해서 요즘은 좀 다르지만 70세부터 병들 것 같아요. 요즘은 아무튼 65세부터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피로도 많이 느끼고 이렇게 65세부터 예를 들면 75세, 80세까지 병들어 가는 시기를 겪게 돼요. 어떤 사람은 70대가 됐는데도 멀쩡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병들어 가는 시기. 자, 이제 드디어 죽음에 임박한 시기. 80대 되면 우리가 요즘에 여명시대라고, 여명을 100세 시대라고 보지만 주로 현대판 어머님들, 어른들은 여자는 83세, 한계 수명을 그렇게 보고 있죠. 남자는 78세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시기를 우리는 사회 시기라고 봅니다. 이제 드디어 이거는 짧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병들어 죽고 어디에 묘지에 묻히고 죽자마자 묘지에 묻히지 그냥 뭐 얘랑 완전히 10년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대비하는 시기 이렇게 같이 붙여놓았더라고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절태양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무덤에 묻혔어요. 무덤에 묻혀서 절의 시기, 무덤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덤에조차도 없어지면 혼과 백이, 자, 사람을 이렇게 관에 묻었어요. 영혼은 묻자마자 이제 죽자마자 우주로 날아가고 우주의 기운으로 산화돼서 날아가고 이때 백이 묻혀서 이 혼백이 영향을 주는 시점을 절이라고 합니다. 자, 무덤조차 없어졌다면 이제 그 모든 기운이 다 소멸된 이 무덤 속에서 소멸되어 가는 시기. 우리 책갈피에 혹시 나뭇잎 껴놓은 적 있나요? 나뭇잎 껴놔 봤더니 마르죠. 나뭇잎이 이렇게 마르면서 우리가 여기다 글씨도 써서 놓았던 낭만적인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나뭇잎이 껴있다가 어느 순간 바스락 소리도 나지 않을 정도로 말라서 흔적이 없어지는 시간.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그죠? 이거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우주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영혼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 시간보다요. 이 잠들어 있는 시간, 이 시간이 훨씬 더 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 시간은 저 우주 속에 존재하던 그 시간이 아마 더 길게 존재해왔던 몇 수천억의 업장을 닦으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바로 절의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고. 자, 이제 다시 이제 염라대왕에 가서 모든 사함을 죄사함 받고 49제도 다 지나고 이렇게 3년상도 다 지나고 육신이 분리되어서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다시 아기로 태어나려고 씨가 되어서 태어날 때 이때 모체에 태기가 생기는 그 시점
아기가 이제 막 씨앗이 생겨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씨앗이 생기는 그 태의 시기. 그리고 자, 태아가 자라나는 시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임신했어요. 이렇게 배에. 갑자기 아기가 뚝딱 자라나나요? 아기 때 손발이 생기고 이렇게 눈, 코, 귀, 입이 다 생기면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시기. 이게 양의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 12운성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생육, 대록, 왕세,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시 같이 따라해 주세요. 생육, 대록, 왕쇠, 병사묘, 절태양 이 12가지 시기가 바로 인생의 접목이 된다. 근데 그때 나의 일간을 보아서 결정이 된다. 내가 갑일간이라면 예를 들어서 갑자일에 태어났어요. 갑일간이라면 자수를 가졌을 때 지지에서 어떤 무엇을 갖게 될지 여기서 12운성 무엇을 갖게 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갑일간을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들, 자, 어디에다 손바닥 제가 가르쳐 드렸죠. 왼손바닥을 폈을 때 갑일간은 여기서부터 생을 시작합니다. 갑목의 경우 해에서부터 태어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일주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해가 장생, 제가 지난번에 12지지 하는 거 가르쳐 드렸죠.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건 다 외웠으리라 먼저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이게 가능하니까 수업 진도가. 자, 갑의 일간은 해에서 장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자축 이렇게 시작할 때 생욕, 관록, 왕세, 병사묘, 여기 절이 뒤로 빠졌네요. 절태양 다시 한번 생욕, 대록, 왕쇠, 병사묘, 절태양의 그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자일주의 사람은 이 일간의 갑자일주의 사람은 여기에 12운성으로 목욕이라는 자기 12운성을 갖게 돼요. 만약에 갑자일주 사람이 그러면 만약에 신의 월에 태어났어요. 신, 해, 월에 태어났어요. 신의 월에 태어났으면 이 사람은 여기가 일지가 장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태어난 기점을 한번 볼게요. 기, 유, 년에 태어났어요. 기유년, 신해월, 갑자일주 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생욕, 대록, 왕세, 병사묘, 절태양 할 때 유까지를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12운성의 태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알면 뭐예요? 찾을 수는 있어요. 그래, 목욕, 장생, 태 이렇게 찾는 방법을 알았죠. 찾기만 하면 뭐예요? 요거랑 이어서 이 목욕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장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시간이 더더욱 중요하니까 이 시간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을 꼭 같이 들으셔야만 해요. 아셨죠? 자, 근데 지금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아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써드렸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지에서 시간상을 전개한 것이 12운성입니다. 생로병사 네 가지 대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조금 더 정밀하게 12등분으로 나눠서 접목시키는데 그걸 절태양의 시기. 자, 사람이 태어나기 전 아까 그 시점에 있었죠. 태어나기 전 우주와 관련된 전생과 관련된 그 시점의 시기. 이제 태어났어요. 드디어. 생육대의 시기. 뭐 어때요? 태어났어요. 자라고
커가고, 자, 이제 녹봉을 먹는 시기. 이제 나 다 자랐어요. 이제 드디어 날 펼칠 거예요. 그때 녹왕쇠의 시기. 쇠의 시기가 있어도 쇠퇴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사람이 다 꼬부랑 할아버지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쇠 같은 경우에는 이 녹왕쇠의 시기를 같이 보고요. 이제 드디어 병들어 죽을 일만 남은 노년기를 이렇게 생노 병사의 시기로 보았어요. 그럼 요 시기는 어디 있어요? 준비되는 시기. 그러니까 절태양의 시기, 생육대의 시기, 노광세의 시기, 병사묘의 시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었던 거죠. 어때요? 그러니까 12지보다 자, 네 가지로 나누었을 때보다 12가지로 나누면 한 최소한 4배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겠다. 더 자세히 볼 수 있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O형, B형, AB형 또는 A형 이렇게 나눠서 혈액형을 딱딱딱딱 분리한다고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맞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을 때 좀 더 구체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또 하나 어려운 게 남았어요.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주세요. 외부적 환경 변화는요.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그죠?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것을 10년 단위로 나누어요. 그 사주의 환경적 요인이 되는 것인데요. 달이 왜 중요한지는 누누이 몇 번씩 얘기해 줬어요. 나의 본성을 만들어주는 달이에요. 순환적 주기도 근데 양간을 가진 예를 들어 간목처럼 양간을 가진 남녀는 또는 을간을 가진 여자는 자 을간의 여자와 양간의 남자는 순행하게 됩니다. 대운에서도 이제 이걸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음간을 가진 남자와 양간을 가진 여자는 역행을 하게 됩니다. 어렵죠. 뭐가 어떻게 순행되고 어떻게 역행된다는 거야. 나옵니다. 순행이라 함은 자 그대로 지지가 자축인묘진사 오미신유술해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 거야. 순행을 한다는 뜻이고요. 역행을 한다는 것은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해술유신 미호사진 묘인 축자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도 역시 거꾸로 외우는 게 중요했듯이 자축인묘진사 오미신유술에도 줄줄줄줄 해술유신 미호사진 묘인 축자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대운 세울 때도 역행의 그 기운이 필요하니까. 근데 12년을 주기로 변하는 12운성을 적용하는 것에서 역시 양간 일주는 자, 뭘 중심으로? 일주를 중심으로 자, 꼭 중요합니다. 일주를 중심으로 순행하고 음간을 중심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양간은 12운성을 인정해서 아주 잘 활용해서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보는 경우도 많고요. 음간은 때로는 잘 안 맞기도 해서 12운성의 주기성을 있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2운성이 그러니까 완벽한 학문이라고 보지 못하는 맹점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점성술가들 있죠. 이 사주 역학자들 말고 굿하는 아주머니들, 박수무당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요거만 가지고 사주 전반적인 거 전혀 다 필요 없이 왜 이런 것만 가지고 그냥 부채도사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할 것입니다. 딱 맞춰주는 척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은 약간의 신기가 있기 때문에 자 깨워 맞추면 어느 정도 다 깨워 맞춰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전보를 갔었어요. 네, 여러분들 알고 봤더니요. 사주 오행 구성과 이 모든 걸 다 접목했을 때 정말 그 잘만 풀이라면 대박, 정말 대박.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지피지기면 뭐라고? 백전백승이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한번 또 여기서 넘어가 볼게요. 꼭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조금 전에 간목의 남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순행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순행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을목의 남자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역행한다고 그랬죠. 간목은 해에서부터 장생이 시작돼요. 근데 을목은 오에서부터 장생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자, 오에서부터 역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가는 게 역행이잖아요. 이렇게 좌선하는 게. 근데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 오에다 놓고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자, 제왕이에요. 자, 생욕, 대록, 왕세, 병사묘, 절태, 양이 되게 이렇게 거꾸로 돌아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돌아온다는 그거만 이해하세요. 자, 다시 간목의 경우에는 순행을 하고요. 자축인묘진사 오미신유수래로 순행을 하고요. 을목의 남자, 그러니까 음목의 남자는 이렇게 다시 역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사진, 묘인, 축자, 해술, 유신, 미 이렇게 돌아가니까 생욕대록 걔도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지금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12운성의 그 뜻풀이 그리고 그것이 인생사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다시 한 번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의 완성을 또 맛봐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